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의 연구교수 김민석입니다. 오늘은 이주와 이주 공동체의 통합 가운데서 약간 이론적인 그리고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방인이라는 관점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언어라는 맥락에서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주민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는 맥락에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방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일반론적으로 굉장히 짧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빈 고프만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어빈 고프만이라는 사람은 이방인 이론에 대해서 천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이 연구한 대표적인 저서 등은 이 이방인의 연구에도 굉장히 유용성을 지닙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방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보면서 이방인, 그는 곧 누구인가라는 접근을 통해서 이방인의 문제, 이방인이 경험하는 이 실체는, 현상은 이주민이 경험하는 것도 되겠더라. 또 나아가 이방인은 이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선주민 혹은 국민, 여기 보시면 내부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오늘은 이 이방인 개념을 통해서 이주민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빈 고프만이라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사회학자입니다. 자, 그는 이제 대표적인 저서는 상호작용 의뢰, 스티그마, 자아 연출의 사회학, 수용소, 이런 대표적인 저서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슈츠의 정의가 있는데요. 먼저 이방인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은 알프레드 슈츠라는 사람의 정의에 의하면 자기가 소속되기 위해 접근을 시도하는 집단이 영원히 수용해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관용해주기를 바라는 우리 시대 또는 문명 시대의 성인이다. 굉장히 좋은 말로 적어져 있죠. 일종의 경계인, 주변인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이 고프만의 주요 저서, 특히 스티그마, 상호작용 의뢰,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방인이 어떻게 주변인으로서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고프만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고프만은 우리 인간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주목합니다. 그는 이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공통의 유형 그리고 특징에 주목합니다. 자,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상호작용 의뢰라는 책에서 우리의 상호작용, 교류, 의사소통은 일종의 의례적인 성격을 띠더라. 즉 뭐냐? 상호작용은 곧 의례이더라. 어려운 말로 하시지만은 대화는 곧 의례이더라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례는 임명의례, 통과의례라는 여러 가지의 특징을 지니기도 합니다. 근데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같은 공동체로 인정을 하기도 하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배제하거나 소외하거나 소외시키거나 낙인시키기도 하죠. 자, 고프만은 이 주요 저서들을 통해서 살펴보니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일종의 연극적 상태에 놓여 있더라. 사람들은 사회생활 하더라. 거기서 다 연기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시죠? 특히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역할이 주어지고 그 상황에 맞게 스스로 대처하더래요. 역할에 맞게끔. 우리는 그래서 다 배우라는 관점을 취하고 일상에서 연기한다고 합니다. 연기. 자, 굉장히 우리는 많은 그 연기를 배우의 이제 역할을 쓰죠. 학생일 수도 있고 교수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는 직원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의 아들이자 딸,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친구 관계에서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알바를 하게 되면 알바생의 모습도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친구들끼리도 그런 모습 보죠. 친구가 굉장히 뭐 쭈뼛쭈뼛하는 소심한 성격인데 알바를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잘하는 친구도 있죠. 오히려 저 사람이 오히려 소심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소심한 친구가 정말 소심하게 알바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프만이라는 사람의 관점에 의하면 우리는 그 의뢰 사회 연극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그 알바생이라는 역할에 맞게 스스로 대입을 해서 연기하더라, 연기라는 걸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사회극, 연극에 참여한 인간인데 이 연극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일탈되지 않도록, 추방되지 않도록 노선을 취하더라. 그래서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구사하더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략적 시도를 하다. 어떤 전략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체면 지키기, 존대와 처신, 공연, 소외, 정신 이상, 인상 관리, 낙인 등 우리는 일상의 사회극에서 의뢰를 통해서 굉장히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구사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노하우를 축적하더라. 굉장히 이해가 쉬우시죠? 자, 우리는 이방인에 대해서 좀 더 천착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은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이제 정신병동에서 일어나는 이제 의례적 형태에 주목을 하는데 정신 이상자는 특히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사회, 캐나다 출신의 철학 사회학자인데 당시 이제 미국에 있는 수용소를 감으로써 그 당시 안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의례적 형태에 주목을 해요. 근데 우리 사회는 미국 사회는 정신 이상자로 수용소에서 낙인 찍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노선의 전략도 다르고 존대와 처신의 전략도 다르고 체면 지키기의 전략도 다르더라. 정신 이상자는 곧 잠재적 불명예자 또는 불명예자로 구분되어서 낙인 찍히더라. 자, 고프먼은 이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죠. 자, 정신 이상자에게 낙인 찍히는 것. 대표적으로 이제 드라마에서도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오죠. 영화에서도 그렇고. 그냥 환자와 정신 이상자로 정신병원에서 의사에게 낙인 찍히는 순간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조차가 극명하게 달라지죠. 이걸 이방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신 이상자는 한편으로 또 이방인이기도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물론 이방인이 정신 이상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방인이 봤을 때 고프먼의 이론적 관점을 취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체면 지키기, 존대와 처신, 그리고 의례적 형태의 여러 전략들이 이방인의 입장에선 다르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은 정확히 말하면 반대어는 아닙니다. 내부인이라는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주변인, 내부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내부인들의 사회극을 이해하지 못하라. 학교를 가는 것에 있어서도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 중국 학생, 미국 학생이 다르듯이 학년제도 다르고 교육제도도 다르죠. 즉 내부인들의 이 사회극에는 그걸 이제 이방인들은 이해하기 힘들어하더라. 그래서 이방인은 사회극에서 자신의 노선을 선택하기 어렵더라. 그래서 쭈뼛쭈뼛해더라. 우리가 처음 학교를 입학하거나 새로운 공동체에 편입될 때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죠. 새로운 직장 생활에 이제 갔을 때 적응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죠. 열심히 이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제 쭈뼛대거나 이제 남이 도움에 필요한 사람들도 있죠. 자, 이방인이라는 사람은 기존에 있던 내부인들의 사회극,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 사회에서의 이 사회극에서는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주연 배우,
주인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엑스트라 정도 혹은 그 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죠. 그 말은 즉슨 나라는 인간 주체의 설정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무조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해질 수 있다. 물론 이민자들도 그 거주국에서 굉장히 주인공 선주민처럼 굉장히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이방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왜냐하면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극에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이주민이 혹은 이방인이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극은 어떻게 비춰질 수 있을까? 뭐 처음에는 특히나 모든 게 새롭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해외여행 처음 갔을 때 굉장히 신기하고 낯설고 또 때로는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너무 다르다 보니까. 물론 나라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을 때는 좀 덜 할 수 있지만 특히 일상의 영역에 접근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주변인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영원한 이방인으로서 이주민은 어떻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까? 물론 이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는 이제 쉽게 일상에서 접하는 이방인으로서의 모습을 본다면 외국인 중에서는 강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상화 씨랑 결혼을 하면서 그 전에도 물론 이제 아이돌 활동을 했지만 굉장히 잘 적응을 하고 거의 지금은 이제 한국인처럼 우리나라 구성원 것처럼 잘 받아들이고 있죠. 그 대표적인 연예인들 많죠. 근데 그렇지 못한 케이스의 이주민들, 이방인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특징의 모습을 보면 강남시는 물론 이제 일본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크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국적인 특징을 많이 지니죠. 먹는 거 좋아하고 한국 음식 좋아하고 또 굉장히 좀 뭐랄까 장구 같은 매력이 있죠. 자, 어쨌든 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방인이라는 개념은 이주민,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이방인의 경험을 굉장히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더라. 인간은 누구나 혼자 살지 않죠. 어느 공동체, 모임에 속하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는 학교, 혹은 회사, 혹은 여러 이제 군대 등등등 여러 조직 이제 제도적 조치로 인해서 조직 생활을 경험하려 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이방인의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은 군대에 갔을 때 정점에 찍을 수 있죠. 실무 배치를 처음 받았을 때 자대 배치를 굉장히 모든 게 낯설죠. 그래서 인터넷에 보던 뭐 선임이 뭐 나에게 회꼬지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군대 내에 뭐 학습이 많지 않을까. 이런 경험을 처음에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가죠. 자대 배치하기 전까지. 그런 경험이 이방인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공동체에 속한 내부인의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스스로 이미 우리 삶에 있어서 이방인의 경험을 하더라. 자, 고프만이라는 학자의 이론, 개념을 통해서 봤을 때 이방인이 우리와 같은 내부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간략하게 다뤘기 때문에 뭐 여기서 정답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사회극이라는 관점에서 혹은 체면 지키기라는 관점에서 혹은 존대와 처신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개념적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춰본다면 그래도 좀 더 대답을 유추하기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극에 참여하는 이방인이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라는 건 아닙니다.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극중 상태에서 이방인을 내부인과 같은 연기자로 인정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 상호작용과 의례적인 성격에서 이방인이 소외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 이제 추측한다면 우리의 상호작용은 곧 의례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방인은 그 의례에 속하지 못한 외부인의 성격 혹은 주변인의 성격을 지니죠. 그 말은 즉슨 이미 역설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방인을 외부인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방인을 내부인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개념적으로만 봤을 때는요. 다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겠죠. 왜냐면 그 사회에서의 이 이런 의례적 형태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것을 안다고 해서 또 잘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스며든다 그래야 되는데 스며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법에서 이 고프만의 이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답을 추측해 줄 수 있다 라는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슈츠라는 사람의 이방인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을 또 받아들일 수 있을지 요 네 가지 개념만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도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개념을 통해서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사회학자인데 슈츠라는 사람은 이방인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먼저 문화 유형, 자연적 태도, 처방전, 제도라는 개념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유형은 한 사회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실천과 양식을 의미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도덕적 규범을 지키는 형태, 남들과 싸우면 안 된다, 뭐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대표적인 이제 도덕적 규범의 형태겠죠. 자,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에서의 문화 유형은 있더라. 근데 이 슈처라는 사람이 봤을 때 아주 그 사람들 내부인들은 그 문화 유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더라. 그 애쓰는 단계에서 적절한 처방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행해 나가더라. 즉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일상을 영위해 나가죠. 근데 이 슈츠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수많은 애씀들의 날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직장인분들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실 텐데 학생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직장인분들로 좀 더 예시를 말씀드리면 어느 날은 안 바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무지하게 바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또 실수를 해서 회사 상사에게 혼날 수도 있고 또 회식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회사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일인 양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한 처방전을 내리더라. 회사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라줄 때는 술을 따라서 억지로 먹일 때는 이런 식으로 뭐 해야 된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처방전을 내린다 이거죠. 그것이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추출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그 핵심에는 그 자연적 태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문화 유형에 잘못된 점을 오히려 의식하지 못하더라. 잘 못하더라. 완전히 하지 못한다는 아닙니다. 잘 못하더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슈츠라는 사람 보기에는 하루에 발생하는 일들은 매우 우연적인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더라.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별다른 일이 아닌 것 마냥 행위하고 잊어가더라. 하지만 이 슈츠라는 사람은 이방인이 보기에 이 내부인들이 행하는 처방전, 자연적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인다 이거죠. 불과 이제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대다수 이제 가정에서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제사를 지내는 문화는 일반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20, 30년 지난 지금은 제사를 지내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예전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봤었죠. 물론 하기 싫지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 다닐 때도 선생님에게 속된 말로 개기는 것은 전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뭐 교권 추락 이래가지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죠.
학생들이 뭐 선생을 놀린다거나 이런 것들 뉴스가 많이 나오죠. 어쨌든 이 현상은 계속해서 보지만 우리가 당연시하게 하는 이 행동들을 이방인은 이상하게 혹은 왜? 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더라. 그리고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더라. 또한 이방인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느냐. 또 본국에서도 자신들의 문화 유형, 처방전, 자연적 태도들이 있었겠죠. 프랑스 사람이든 동남아 사람이든 혹은 뭐 중국인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등등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 유형을 지키기 위한 자연적 태도, 처방전을 행해 왔겠죠. 근데 한국에 오면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겠죠. 그래서 최근 뭐 한일 커플이 많아지면서 서로 다른 양쪽의 문화의 차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이런데 너희 나라는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일일이 확인할 수 있더라. 이방인의 관점에서 그래서 두 가지 문화 유형을 경험하면서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더라. 그러면서 또 주변인이면서도 내부인을 객관적으로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이 자연적 태도를 공유하기 어려운, 공유하지 못하는 이방인이 그 어느 한 나라의 문화유형에 속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한일 커플로 말씀 예시를 또 드리면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일본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법적으로는 한국인이 되어버렸죠. 아무리 일본어를 사용한다 그래도 한국 국적을 한국인과 한국 남성과 혹은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하게 돼서 한국에서 거주를 한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한국인, 법적으로는 한국인이 되겠죠. 그래서 법적인 지위를 먼저 부과하는 방법, 부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슈츠라는 사람을 봤을 때는 도덕적 규범을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형태가 되겠죠. 한 나라마다 이 도덕적 규범을 지켜나가는 형태는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도덕적 규범을 이 이방인이 공유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선 굉장히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고프먼이라는 학자 그리고 슈츠라는 학자의 이 이론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접근해 봤는데요. 자, 고프먼은 다시 말씀드리면 상호작용 그리고 우리 사이의 이 상호작용이 곧 의례적 형태를 띠더라. 그 의례에 참여하는 인간은 일종의 사회극, 연극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그 사회의 상황에 벗어나지 않게 노선을 지키는 전략을 취하더라. 이방인은 그 의례적 형태를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의례라는 개념에서 먼저 접근할 수 있겠고요. 고프만은 슈츠는 문화적 유형과 자연적 태도라는 개념을 통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왜 도대체 이 일상을 아주 자연스럽게, 물론 힘들긴 합니다만 그냥 평범한 일상인 것처럼 의식을 하고 지내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사다난한 날들인데 왜 우리는 이상하지 않고 그냥 그저 그런 하루로 받아들이고 살 것이냐. 이방인이 보기엔 전혀 그러지 않은데 이 사람은 무척이나 애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만 잠시 또 말씀드리면 이 문화 유형은 제도화를 통해서 문화 유형이 구축이 되더라 라는 점입니다. 즉 제도는 제도화를 통해서 제도가 되는데 제도화는 특정 상황의 지속적인 방법을 통해서 제도가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일상 속에 당연한 것처럼 스며들겠죠. 그것이 곧 문화 유형의 형태로 자리 잡을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물론 이제 역사적인 형태를 띠겠죠. 그래서 슈츠라는 이 개념, 이 문화유형과 자연적 태도라는 개념을 통해 봤을 때 이 이방인은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되고 또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이 시간을 오늘 가져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화유형과 차이라는 관점에서 이 이방인을 이해하는 시간 가져봤고요. 고프먼과 슈츠라는 학자의 이 이방인 관점에서 좀 더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